자, 놀랍게도 손주영 선수는 23시즌 LG 트윈스의 우승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24시즌, 25시즌엔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게 되었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26시즌은 어떤 활약을 보여주면서 LG 트윈스를 다시 한번 정상에 올라서게 할지, 그리고 또 이 손주영 선수는 얼마나 대단한 투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른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하면요. 자, 일단 손주영 선수는 1998년생이지만 12월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다. 27세지만 이 정도면 26세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91cm에 무려 102kg, 귀여운 얼굴에 비해 상당한 거구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2차 1라운드 드래프트로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2월 10일에 이제 육군 현역 입대를 하게 되죠. 그런 손주영 선수가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무려 2024시즌과 2025시즌에 이렇게 대단한데, 놀랍게도 2023시즌에도 8이닝, 2022시즌에도 12이닝, 2021시즌에도 26이닝, 그러니까 거의 뭐 1군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손주영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24시즌부터 정말 대단한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 자완 1선발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과연 국가대표 1선발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손주영 선수는 국내 투수 중 4위를 차지했고요. 전체 투수 중에 12위를 차지했어요. WAR을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원태인, 임창규 다음에 라일리 하나 꼈고 그 다음이 고영표, 손주영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록. 이게 송승기 선수도 가까이 보이는데, 그야말로 야구는 선발 투수 노름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타격이 아무리 좋아도 투수가 잘 던지지 못하면 경기를 이길 수 없고요. 타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투수가 잘 던져버리면 그 타자들도 그냥 식물 타선으로 식어버릴 수 있는 게 투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LG 트윈스가 지금 올 시즌 우승한 데는 저는 이 역할이 가장 컸다고 봐요. 결국 임창규, 손주영, 송승기 이 세 명의 국내 선발이 지금 뭐 선발로 치면은 국내 선발 탑 6 중에 3명이 있잖아요. 이게 정규 시즌을 우승하게 됐고, 이 정규 시즌을 우승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결과가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만큼 중요한 선발 투수가 3명이나 있다는 건데, 과연 우리 손주영 선수 얼마나 대단하냐. 자, FIP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은 무려 11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2위에서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은 오히려 11위로 더 올라가요. 거기에는 삼진율이 7.77개인 걸로 좋은 것도 있지만, 볼넷율도 2.88개로 9이닝당 볼넷이 2.88개로 작지만 이 홈런 수치가 압도적으로 작아요. 9이닝당 홈런 개수가 0.47개죠. 그래서 소영준 선수가 9이닝당 홈런 개수가 0.37개니까 2.99로 굉장히 낮아지면서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으로 치면은 4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이유가 소영준 선수는 투심을 던져요. 근데 손주영 선수는 투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연 투심성 공을 던지죠. 그러면서 땅볼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일단 손주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전체 투구 대비 스트라이크 비율. 지금 고영표, 소영준 선수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 스트라이크 비율이. 후라도도 높고, 이런 선수들은요, 소위 말해 안정적인 투구를 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결국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구위가 좋더라도 볼을 던지면 볼넷으로 가고 공개수가 많아지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LG 트윈스는 수비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손주영 선수가 이렇게
전체 투구 대비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죠. 지금 임창규 선수도 높죠. 손주영 선수는 이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좋은 투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기가 막힌 점이죠. 자, 전체 구위 중에 제일 필요한 구종은 당연히 직구예요. 왜냐? 그 어떤 투수도 웬만하면 직구를 가장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직구를 상당히 조금 던지는 투수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직구 구속이 막 140 초반이거나 130대 후반 뭐 이럴 경우에 직구가 너무나 경쟁력이 없으면. 그런데 결국은 선발 투수는 직구가 좋아야 돼요. 직구 구종 가치가 무려 국내 선발 투수 중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송승기 선수인데 포심의 구종 가치가 무려 23.6. 송승기 선수는 2위인데도 10이죠. 3위인 원태인 선수가 5.5죠. 자, 직구가 되면은 오히려 나머지 것들은 연마하면 되거든요. 손주영 선수는 지금 놀랍게 직구 구종 가치가 국내 선발 투수 중에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거예요. 거의 외국인 투수보다도 훌륭한 이 직구 구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는 내년에도 무조건적으로 잘 던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손주영 선수의 장점 미리 말씀드리자면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포심과 커브 뿐이에요. 지금 슬라이더 0.1, 체인지업 마이너스 0.2, 포크볼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주영 선수는 결국엔 발전할 여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투수라는 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가 기대되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구속이 신기한 거죠. 뭐냐면 잭로그 선수도 지금 145.4, 손주영 선수도 146.6인데 좌완 투수의 직구 구종 가치는 아무래도 올라가요. 우완 투수보다. 왜냐면 타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꽂히거든요. 그런데 잭로그 선수는 워낙 팔각도가 특이하죠. 좌승사자인데 손주영 선수는 좌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 포심의 구종 가치가 이렇게 좋다는 거. 그래서 구사율이 포심이 무려 52.1, 커브가 22.6, 슬라이더가 14.1. 자, 포크볼이 5.5인데 염경현 감독님이 족집게 과외로 포크볼을만 조금 더 연마를 해준다면, 아니면 체인지업이 된다면, 근데 체인지업보다는 지금 체인지업도 어쨌든 너무 구사율이 적거든요. 이 포크볼만 어느 정도 자기 구종으로 만들다면 3피치가 된다면 손주영 선수 내년에 날아다닙니다. 이 직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포심의 피안타율 2할 4푼 8리, 커브의 피안타율 2할 5푼 6리, 그리고 포크볼의 피안타율이 3할 2푼 3리,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3할 2푼 4리, 체인지업 피안타율 5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슬라이더도 포크볼도 서드 피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손주영 선수는 직구와 커브만 가지고 이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투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투피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수는 없어요. 그만큼 손주영 선수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손주영 선수는 17년도에 입단했어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뭐 2군에서도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8과 3분의 2이닝, 63과 3분의 1이닝으로 자책점도 4.19, 4.69.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21년도에는 42이닝 동안 군대 갔다 와서 1.93의 자책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2군에서 어느 정도 된 거죠. 이렇게 딱 온 겁니다. 고우석 선수와 함께 17년도 드래프트로 이제 고우석 선수가 1라운드 1차,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2차 지명의 1라운드죠. 그래서 이렇게 LG에 뽑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없고, 통산 WR이 고우석 선수가 무려 10.1, 손주영 선수가 7.3인데 이게 뭐 거의 다 2025, 2024에 몰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역 입대하고 2020 시즌에서는 2000에서 못 만들기에 주력했고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21 시즌, 아까 기록에도 보셨지만 20 시즌 뭐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아예 군대로 19, 20은 아예 없고, 21 시즌에서 차명석 단장이 구속 증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발 유망주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팀의 5선발을 맡았는데 뭐 별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게 저는 손주영 선수의 야구 인생을 바꿔놓은 수술이 아닌가. 이게
선발 좌완 손주영이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손주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로 저는 거듭났다라고 보여져요. 뭐 실제로 이때도 평균 자책점 4.97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2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자 보세요. 22년도에 수술을 받고 나서 23년도에 왔죠. 근데 뭐 거의 23년도에도 이때 후반기에 등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아물면서 자기 팔이 온전히 갖춰지고 24년도부터 유의미한 성적을 걷게 지금의 우리가 아는 손주영 선수로 보인 거죠. 지금 보시면 전혀 이닝도 그렇고 자책점도 그렇고 전혀 좋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이거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좋아진 것 같다. 23시즌도 그러니까 9월 9일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로 시즌 첫 등판을 가질 만큼 뭐 23시즌에도 그냥 손주영 선수는 사실상 전력 외였다. 그러면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승선했지만 사실 한국 시리즈에서는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후일담으로 한국 시리즈에서는 손주영의 역할은 연장전 롱 릴리프 또는 6차전 선발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등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손주영 선수는 23시즌까지만 해도 LG 트윈스에서는 그냥 전력 외의 선수였죠. 그런데 이때도 뭐 58이닝 던져가지고 자책점이 4.19였으니까 아주 뭐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손주영 선수가 바로 이 이민호의 수술, 이종용의 입대로 인하여 엔스, 켈리, 임창규, 최원태, 김윤식을 잇는 6선발 및 대체 선발을 맡을 것으로 보였으나 염경엽 감독님이 시즌 시작 전 스프링 캠프에서 아직 몸 상태가 다 올라오지 못한 김윤식을 대신해서 5선발로 기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놀랍게도 손주영 선수가 5선발인데 1선발급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 성적이 3.83의 자책점, 80이닝, WHIP 1.55, 43사구 65탈삼진, 유망주 시절부터 기대받았던 좌완 파이어볼로 선발 투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단숨에 팀의 기둥으로 너무 신기하죠? 복덩이가 굴러온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선발 로테인에 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호성적을 거뒀고요. 최원태와 임창규가 부상으로 빠지고 켈리와 엔스가 부진하면서 정말 힘들 때 팀의 순위 경쟁에 힘을 보태면서 사실상 토종 1선발 대접을 받았어요. 현재 리그 5선발 중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카운트가 불리한 상황에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공이 떠서 구속에 비해 삼진이 적고 볼을 많이 허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토종 1선발로 스테벌로 할 수 있고 이것을 개선했죠. 25시즌에. 자, 그러면서 24시즌의 기록이 지금 선발 투수 중에 WAR이 15위, 국내 선발 중에는 6위예요. 원태인, 곽빈, 양현종, 임창규, 류현진 다음에 손주영 선수. 무려 엔스보다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엔스의 자책점이 4.19인데 손주영의 자책점이 3.791 정도로 손주영 선수가 14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그야말로 단숨에 국내 선발 최고 수준의 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왼손은 바로 양현종, 류현진 다음에 손주영 3위였죠. 그만큼 뛰어난데요. 자, 지금 보시면 24시즌에 이렇게 대단한 성적을 갑자기 갖게 됩니다. 볼넷이 확 줄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 볼넷이 9이닝당 6.2개였는데 지금 9이닝당 3.4개가 됐어요. WHIP도 굉장히 1.46으로 확 줄고 삼진율도 7.0개인데 그 이유를 보자면 자, 일단 LG 트윈스는 갑툭튀 하는 선수들이 있죠. 20년도에 홍창기, 21년도에 문보경, 22년도에 문성주, 23년도에 신민재, 24년도에 손주영, 25년도에 송승기, 내년에는 누굴까? 양우진? 뭐 갑자기 궁금한데요. 김영호는 이미 튀어나왔고, 자, 사실상 팀의 1선발 노릇을 했다. 그러면서 토종 ERA가 2위예요. 말이 안 되죠. 전체 ERA는 8입니다. 스태티지 기준 WAR은 규정 이닝 달성 투수 중 무려 5위.
조정 평균 자책점도 125.81. 이는 리그 10위 기록으로 손꼽히는 활약. 심지어 관리받은 것도 아니고 임창규, 최원태가 부상으로 한 달이나 전력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중간에 쉴 기회가 별로 없었음에도 이 성적을 유지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 왜냐하면 1년 차인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했고, 자, 원래 2년차 징크스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25시즌 손주영 선수는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제구력이 아쉬운 까닭에 WHIP가 1.5에 달했을 정도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야말로 구위가 좋았죠. 그 구위가 손주영 선수의 최고의 장점이며, 자, 이거는 놀랍게도 가을 야구에도 이어집니다. 바로 준 플레이오프 3차전 MVP를 받아요. KT와의 경기에서 최원태 선수 다음에 등판해서 무려 5.1이닝, 최원태 선수는 3이닝을 못 채웠는데 5.1이닝 7탈3진 무실점으로 3차전 데일리 MVP로 선정됐고 김윤식의 재림이다 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요.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도 MVP를 받죠. 2이닝 4탈3진 무실점으로. 그야말로 3일 만에 등판했어요. 팀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했죠. 김상수에게 148, 149의 직구를 염거푸 뿌리며 직구 4개만으로 삼진을 얻어냈고 8회 초에 문상철, 로하스라는 무시무시한 타자들도 9위로 솎아내면서 이닝을 정리해서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시리즈 MVP는 선발 2승을 기록한 임창규, 그리고 영경혁 감독님은 전경기 등판에 무실점을 기록한 에르난데스를 준 플레이오프 최고의 투수로 뽑았지만 손주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무려 7.1이닝 무실점 3차전과 5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불펜의 최대 약점이었던 LG가 시리즈를 이끌어간 거는 바로 손주영 선수의 역할이 너무 컸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손주영 선수의 역할을 보이고 있고요. 144이닝에서 이제는 무려 153이닝, 자책점도 3.79에서 3.41, WAR도 3.78에서 3.82, WHIP도 1.46에서 1.32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둬내는 우리 손주영 선수. 삼진 개수가 7.77개, LG는 7과 관련이 있죠. 토로스트의 7이닝 7K 77구, 이거와 같이 지금 7.77, 볼넷 뉴스는 무려 9이닝당 2.88개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삼진은 늘리고 볼넷은 줄였어요. 손주영 선수 지금 대단합니다. 이 볼넷률, 제구력 때문에 손주영 선수는 내년에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피안타율도 2할 7푼 9리에서 2할 6푼 1리로 내려갔고요. OPS도 7할 1푼 7리에서 6할 6푼 7리로 굉장히 내려갔고, 게임당 투구수가 83.2개로 90.4개에서 확 줄었죠. 이닝당 던지는 공개수도 17.5개에서 16.3개로 줄었죠. 지금 뭐냐면 자기 투구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24년도에 풀타임 1년 차였죠. 송승기 선수가 직구 구사율이 50.8%였어요. 그리고 커브가 14%, 슬라이더가 20.8%였습니다. 포크볼이 14.2%였죠. 4개의 구종을 던졌지만 사실 이 4개의 구종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내 뛰어난 구종은 직구랑 커브구나. 커브의 구사율을 2년차에 22.6%까지 확 늘리면서 좋은 공으로 일단 내가 승부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직구와 커브의 피안타율이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제가 내년 시즌 기대하는 건 바로 이 슬라이더나 포크볼 중 하나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24시즌에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2할 오픈, 포크볼의 피안타율 2할 7푼 1이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3할 2푼 4리, 포크볼의 피안타율이 3할 2푼 3리거든요. 둘 다 피안타율이 높죠.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게 손주영 선수예요. 저는 손주영 선수가 만약에 서드 피치만 완성된다, 슬라이더와 포크볼 중 하나만 2할 때의 피안타율로 낮춰준다면 손주영 선수는 리그 최고의 국내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더 하면 김광상 코치, 포크볼 하면 영경혁 감독님이 있잖아요. 100% 가능하다. 손주영 선수는 놀랍게도 지금 사실상 풀타임 2년차밖에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 이닝을 던졌고요. 수술 이후에 손주영 선수는 분명히 다른 선수로
뛰어났다. 그리고 올 시즌 놀라운 건 가뜩이나 좋았던 이 그라운드 비율이 56.4%까지 올라가면서 그라운드 플라이볼 비율이 11.9%,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장타 허용을 억제하는 손주영 선수의 피칭. 이것이 손주영 선수의 큰 장점인데요. 오늘 손주영 선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봤고, 많은 LG 팬분들이 보면서 손주영 선수를 기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뜬금없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자칩과 이것도 드셔주면 좋겠지만 아무튼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